항상 국방정보 팩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국방채널 KMC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퇴출 확정. KF-21 시제기 마침내 폴란드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 국제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을 통해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번 구매 계약에 대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계약이며 또한 인도네시아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군사 장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 카타르로부터 미라주 전투기 12대,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 12대, 그리고 미국의 F-15EX 24대와 같은 대량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한 분담금을 아직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보라매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의 시정 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한 미납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었는데요. 기존 뉴스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8천억 원을 넘는 무려 9,678억 원의 미납금이 확인된 것이죠.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서 2022년까지 납부하기로 한 1조 2,044억 원 중 19.6%에 해당하는 2,366억 원만 지금까지 납부하였으면 총 미납금액은 9,67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불이 지연될 경우 KF-21 프로젝트가 2026년까지 계획된 개발 일정을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의 비용 분담 합의서를 수정하여 우리 정부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대신하여 다른 국가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현재의 이러한 무분별한 군사 구매에도 실제로 지불할 능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전문가인 제임스 알만 헬바스는 8월 23일 자신의 SNS에서 인도네시아가 아직 F-15EX LOA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F-15EX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F-15EX를 획득한다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는데 그는 1986년에 인도네시아가 F-16AB를 구매한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블랙호크 구매와 관련하여 F-15EX의 구매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블루북에 등재되었지만 블랙호크 프로그램은 애초에 블루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재무장관은 블루북에 등재된 프로그램만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F-15EX 계약은 아직도 PSP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죠. 또한 24대의 블랙호크를 위한 예산 승인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 계약을 마치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소개하는 매체들을 겨냥하여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F-15EX 계약은 MOU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효력이 없는 법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언제든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무기 계약과 같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영향을 받는 계약은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만 헬바스 대표가 F-15EX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언급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자금 부족 때문에 보잉이 이미 한 번 거절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F-15EX를 구매하는 계획이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보도되었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할부 결제를 요청했지만 보잉은 인도네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할부 결제 시 분명히 완납하겠다고 하며 요청하였으나 보잉은 인도네시아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할부 계약을 고려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절충교역과 할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잉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죠. 이번에 MOU 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해서든 139억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확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F-15EX로 무장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긴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운송 경로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핵심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자금 부족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금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무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자아 중심적인 태도 때문인데 MOU 계약만으로도 미디어에 나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죠.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산 무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인 권력 투쟁으로 인해 무고한 대한민국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으로 인해 프로젝트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양산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KF-21 개발은 지난 13년 동안 논쟁을 겪고 7번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2,500명의 엔지니어와 700여 개의 산학연기관이 참여하여 생산 유발 효과는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와 49조 원, 1, 2차 협력업체 고용은 1만 명 이상인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도입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인도네시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개발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방사청은 지난 1일 KF-21 최초 시험평가가 종료된 후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며 전체 시험평가 중에 무려 290여 번의 비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민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대신 지불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난 8월 31일 유럽 군사 매체 유로 SD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곧 개최될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한 주도국가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최초로 KF-21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2023년에 개최될 제31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는 시작 전부터 이미 모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전시 공간은 34,000제곱미터로 전시업체 목록에는 36개 국가에서 온 711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은 올해 MSPO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번 전시회의 주요 국가로 참여합니다. 또한 이번 폴란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군수 장비를 구매한 결과로 실제로 폴란드군의 인벤토리에 소개될 예정이죠. 이 중에도 눈에 띄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인데 이 기업은 주요 전시 공간을 차지하는 가장 흥미로운 기업 중 하나일 것이며 폴란드군에 도입된 FA-50 전투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기가 전시될 것입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지도 않는 상황인데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현지에서 시제기 공개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폴란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기술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폴란드 데일리는 우리가 FA-50을 구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기체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많은 수량의 FA-50을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KF-21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죠. 이처럼 폴란드는 4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대한민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군수 통합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무기 공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산 무기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정말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두 국가의 행동은 완벽히 180도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A-50에 이어 대한민국의 KF-21까지 폴란드에 수출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이며 이는 곧 유럽 전역에 큰 홍보 효과가 되어 추후 유럽 시장 진출에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지금까지 대한국방채널 KMC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온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